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민주화 이후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또 탄핵 정국 속에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혼란스러운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도 그 여파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12.3 비상계엄 대한민국 전체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80년 5.18의 아픔을 여전히 갖고 있는 광주 시민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80년 비상계엄이 무려 45년 만에 재현됐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좀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또다시 80년 5월의 아픔이 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끔찍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그런 계엄이 44년 만에 일어난 것이 분노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시장으로서 시청을 지켜야 되겠다.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차를 몰고 시청까지 오게 됐습니다. 결국 광주 시민들의 이런 트라우마 또 국민들의 트라우마는 이 계엄을 선포했던 또 추진했던 또 꾸몄던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하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만 이 트라우마로부터 극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80년 비상계엄이 확대된 이후에 벌어진 비극이 바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죠.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 상황이 그대로 생중계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광주시는 행정 절차 별개로 또 시민사회와 함께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간밤에 광주시에서도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상황들 좀 어떻게 전개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당시에 10시 반경에 저도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시청에 제가 운전을 하고 시청에 도착했는데요. 그러면서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간부 시청 공직자만으로는 광주시를 지키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80년대 경험을 떠올리면서 광주시의 종교 지도자, 대학 총장, 구청장, 시의회, 5.18 단체,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급히 연락을 했어요. 밤 11시, 12시에 막 연락했더니 12시가 채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무려 48분의 광주의 지도자들이, 대학 총장님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헌법을 지키고 계엄을 무효하기로 선언하고 연석회의를 꾸리고 우리가 광주를 지킵시다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열심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지킬 거냐 논의하고 있는데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해서 한숨을 돌렸던 거죠. 네. 지금 영상으로 좀 전에 이제 나왔던 그 장면이 바로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시민사회 연석회의 그 당시 그날 밤에 있었던 그 회의 상황입니다. 그 영상을 지금 여러분이 보신 거고요. 자, 이제 뭐 다행히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가 의결이 돼서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던 상황이죠. 1차 탄핵 표결이 불발됐고 또 그 이후에 직접 국회를 또 시장님께서 찾으셨습니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 이 책을 직접 또 선물을 해서 많이 또 주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또 이 책을 전달하셨습니까? 12월 10일 밤늦게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식이 있었던 그 시간입니다. 그날 오전에 제가 이렇게 기분 좋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식을 우리가 함께 즐겨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계엄을 막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가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한강 작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 양심이다. 양심에 호소해야 되겠다.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광주에 명예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4분이 있습니다. 4분하고 또 지난번 계엄 당일날 찬성 투표했던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번에 1차 투표에서 탄핵에 찬성한 3명의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총 25명한테 한강 책을 들고 갔습니다. 탄핵에 동참해 주라. 양심에 호소해 하라고 한강이 그러더라 이러면서 책을 전달하고 탄핵 설득을 요청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탄핵 요청하는 국민의힘에게 책을 돌리는 그 다음 날 정말 기분 좋게도 정말 김재섭 의원도 여러 또 김상욱 의원도 막 찬성을 하겠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한강 책을 이렇게 들여서가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응원봉 들고 탄핵 촉구 집회를 열어서 그 힘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든 한강이 했던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저도 좀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이 탄핵 정국이 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그 시상식과도 이게 시기적으로 맞닿아 있어서 참 미묘한 감정이 교차했던 시기였습니다. 여의도 서울여의도에서 많은 시민들, 많은 국민들 모여서 집회가 열렸지만 광주에서도 비상시국 집회가 연일 열렸습니다. 금남로에서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는데 시장님도 여러 차례 함께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는 좀 어떠셨습니까? 우선 80년대는 저희들이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집회에는 젊은 청소년을 비롯해서 광주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80년대의 촛불, 이번에는 응원봉. 또 80년 5.18 때는 우리가 주먹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결제, 또 우리 도청 앞 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는 정말 라면, 떡국, 따뜻한 물, 커피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80년 5월의 나눔의 정신이 이번 탄핵 집회, 도청 앞 집회도 금남로 집회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탄핵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80년 5월의 정신을 그대로 받드는 나눔과 연대와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줬습니다. 네, 정말 추운 날씨, 정말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또 시기여서 정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금남로 또 민주광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찾아주셨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이제 가결은 됐습니다만 헌재 심판 절차가 남아 있죠. 그리고 이 심판 절차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최종 심판 결과까지 뭐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단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여전히 불안함도 있고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될 텐데 잘 지나가야 될 텐데 하는 걱정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들 좀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민생이 정말 꽁꽁 얼어붙는 것, 소비가 얼어붙는 것입니다. 오늘 주가가 오늘 환율이 1,451원이었습니다. 이건 지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거든요. 정말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가장 빠르게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결론 내리고 빨리 정치적 안정을 취해주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권선동 우리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탄핵 절차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됐습니다. 여론이 그렇습니다. 이 여론을 배신하거나 이 여론을 거스르려고 해서는 국민의힘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을 빨리 종료하고 탄핵 인용을 끝내고 빨리 경제적 안정으로 돌입해야 되는데 그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 당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줘야 되고 특히 경찰 수사나 이 내란 음모 관계자들 수사를 철저히 해서 빠른 책임을 묻는 것이 지금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역시 이제 뭐 민생을 책임지시다 보니 뭐 경제에 관한 문제 또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을 짚어주셨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됐을 때와는 다르게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도 거부하고 있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좀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린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는 걱정이 되게 많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죄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말들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서 국민 한 사람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를 중심으로 탄핵 절차를 잘 진행하는 거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사를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국회에서는 지금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의결해서 어제 정부에 보내놨습니다. 그제.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가 이 특검을 거부하지 않고 빨리 인정을 해줘야만 이 특검을 통해서 내란 음모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편에선 탄핵, 한편에는 수사 이런 걸 철저히 해내서 정말 국민들에게 다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이제 탄핵 전국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12.3 비상계엄 또 이어진 탄핵 전국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님께서는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던 분이니까 보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저러 생각들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국회의 존재가 정말 명확하게 보였고요. 국회가 정말 큰일 했다. 두 번째로는 80년에는 5.18 때 우리 광주가 고립됐습니다. 외롭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은 외롭지가 않고 모두가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하면서 연대해서 싸웠습니다. 정말 그 힘이 대단했다. 민주주의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민주주의가 취약하다는 계엄령이 내려질 수 있는 취약성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서는 민주주의의 복원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0년의 광주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이 계엄 상황도 광주였다. 그래서 광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광주가 이번에 빛나 보였고 80년 5월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승리적으로 극복해온 이겨온 광주가 너무너무 멋져 보였고 그래서 박찬대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 등등의 정치인들이 광주를 정말 응원하고 박수쳤던 것이 광주시장으로서 또 광주 시민으로서 아마 많이 자긍심도 컸고 기분 좋은 일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참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것이 80년 광주가 이랬겠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나라의 큰 아픔이기도 하지만 이 80년의 5.18을 전 국민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탄핵 정국이 길어지고 어쩌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도 모르는 정치적인 혼란 상황 때문에 이 시정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도 과연 뭐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추진해 나간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잘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 속에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와 여야의 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최초로 감액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뭐 추경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감액 예산이라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광주시에 영향이 없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참 다행스럽게 작년 대비 올해는 정부 예산을 1,818억 더 이번에 받아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이번 국회가 잘 합의가 됐으면 AI 관련 예산, AI 영재고 관련 예산 등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점은 추경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추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합의해서 증액했던 그 사업은 다 받아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작년 대비 5.8%가 늘어난 1,800억 이상의 돈을 저희들이 정부 예산에 이번에 증액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광주시 살림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고 큰 걸림돌은 없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이 긴축 예산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데다가 또 경기 침체와 환율 문제, 또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정치 혼란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핵 여파 때문에 민생 경제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민생 경제 회복 방안들을 내놓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민생이 더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 연말 연시 연초 소비를 좀 증진시켜 볼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 해서 첫 번째로는 상생카드를 7% 할인하던 것을 저희들이 내년 1월 달 한 달은 10%로 할인율을 대폭 높였습니다. 여기에 약 100억이 들어가서 약 1000억 정도가 풀릴 것 같은데 여기에 100억 중에 60억은 우리 광주시가 그리고 40억은 5개 구청이 나누어서 100억을 분담해서 약 1000억 정도의 상생카드를 발행하자. 지금 이 대책을 준비했고요. 내년 1월에 설 명절 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올 연말에 공공배달 앱을 더 할인율을 높여서 공공배달 앱을 쓰게 되면 배달 그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더 지원하겠다. 이런 점도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빨리 탄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종결짓고 확장 재정을 통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1451원이라는 환율이라는 것은 2008년 이후에 최고입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빨리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서 확장 재정, 추경을 편성해야만 그래야만 경제가 조금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점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광주 민간 공공항 통합 이전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좀 다시 한번 동력을 얻어가려던 찰나에 지금 이런 정치적인 혼란이 터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 범정부 협의체 구성도 지금 제안을 해서 예정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 문제를 민주당 중앙당에서 좀 책임지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광주 와서 발표까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 시기에 지금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게 지금 또 언제까지 밀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 섞인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추진이 좀 안 될까 봐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 달 9일 날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광주에 와서 이와 관련된 얘기도 하기로 했고 또 13일 날이면 국무총리실 주재로 회의도 범정부 협의체 회의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싹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진전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또 정부와 광주시가 더 지혜롭게 협의를 해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애초에 논의했던 대로 논의를 좀 진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이 끼치지 않도록 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년에 광주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국제 행사가 바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입니다. 이미 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치렀고 또 그 이후로 이제 열리는 오랜만에 열리는 세계 규모의 이 스포츠 축제인데요. 이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인 만큼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저께 내년 9월 5일 날 열릴 양궁대회, 세계 양궁대회. 광주가 양궁 금메달리스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양궁대회를 작년에 베를린에 이어 이제 내년에 우리 광주시가 하게 됩니다. 광주시가 양궁대회를 하면 도청 앞 민주광장에가 결승전 무대가 만들어지고 멋진 양궁대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양궁대회 조직위원회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9월에 양궁대회와 5월에 세계 인권도시 포럼 두 개의 큰 국제 행사가 열립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한강 작가를 배출한 도시답게 멋진 대회도 준비하고 많은 외국인들과 전국의 시도민들이 국민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미래 광주의 모습을 바꿀 교통 정책인 대자보 정책.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고 어떤 미래 광주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어낼 하나의 청사진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이미 출발이 된 상황인데 내년에부터는 좀 뭔가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G패스라는 반값 대중교통 카드가 구입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살까지는 무료, 18살까지는 반값, 그리고 그 이후 19살부터 나이별로 차등해서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대중교통 반값 할인 카드 제도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그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달 말부터 카드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셔 가지고 G패스 반값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산수동 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하철 때문에 정말 불편하셨는데 그 지하철 포장이 완료돼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곳곳이 자전거길, 걷는길, 도로 등이 잘 포장되고 준비되어서 내년 6월까지 백운동을 끝으로 해서 지금부터 하나 둘 준비가 돼서 걷고 싶은 길, 자전거길, 대중교통이 더 타기 좋은 그런 도시, 대자보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2024년 특히 연말에 정말 큰 사건, 사고 또 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물어 가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미리 한번 올 한 해 보내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해는 계엄이라는 아픔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기쁨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도 있었고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도 있었고 또 우리가 만든 캐스퍼 전기차를 64개 나라에 수출하는 선적식도 있고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합 쇼핑몰도 하나 둘 잘 진행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하철도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면 내후년에 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쁜 일도 많고 아픔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민생이 어렵습니다. 함께 헤쳐나가고 새해에도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사, 새해 건강하십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자, 계엄 정국 이후에 펼쳐진 탄핵 정국 또 사회적인 혼란에 대한 광주시정에 대한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이야기들 오늘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느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 지금은 실패한 게 아니다.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 힘을 모아줄 것이다. 세계의 힘을 모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정치활동에 조언을 해줬다는 역술인 천공이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설법을 통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천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해준 사람은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 뒤엔 이런 신화적 사고를 가졌거나 극우 성향 인물들의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제 천공 그거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어떠시던가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네. 두 가지 설이 시중에 떠돌았어요. 네. 첫째는 명태균 황금폰 3개가 입수되니까 네. 이게 큰일 났다. 그리고 역술인들이 네. 비상계엄을 해서 넘기면은 네. 한 석 달 되면은 다시 복귀한다. 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네. 오빠 대통령, 대통령 오빠 빨리 비상계엄해 해서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말이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공이 그러한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큰데 네. 지금 황금폰, 명태균 폰, 네. 법사폰, 건진법사폰 네. 다 입수됐잖아요. 압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승폰도 압수하고 다이아몬드 폰 네. 윤건이도 핸드폰 바꿨거든요. 네. 다 압수하면은 우리나라가 주술국가가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한테 계엄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듣고 계엄해라고 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 글쎄 네. 그러한 소문이- 시중에 풍문이 있었는데 네. 천공이 이러고 보니까 아 그 말 아닌가 하는 것도 느껴지고 또 명태균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구속되면은 윤석열은 한 달 내로 네. 하야 음. 탄핵된다. 네. 명태균 구속일이 11월 15일, 네. 윤석열 탄핵일이 12월 14일. 이것도 맞아가잖아요. 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만 모여 있나요? 그런 게- 그쪽에는? 이 역술인들 말을 듣고 주술 속에서 윤건희는 살았고 대통령 영부인 노릇을 했다 하는 그러한 풍문이 우연찮게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네. 보십시오. 윤건희가 잘 나갈 때 네. 건진 법사가 걸려들겠어요? 그렇지만 서울 네. 남부지검에서 코인관계 자금 흐름을 조사하다가 네. 건진 법사가 딱 걸린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낙과채잖아요. 네. 건진 법사, 법사폰도 압수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힘이 빠는 대통령은 네. 측근들도 다 구속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과 경찰이 네. 스승 핸드폰도 압수될 것 같다. 그대로 안 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뭐 황금폰, 다이아몬드폰, 법사폰, 스승폰, 폰 공화국인가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폰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음. 윤건희 네. 두 분이 전화를 바꿨어요. 그 폰도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에서 압수해서 포렌식 해보면은 네. 다 드러나요. 그 천공 말을 뭐 자꾸 인용을 해서 그렇지만 뭐 내년 설안에 정리가 되면 윤 대통령이 앞으로 가는 길은 힘이 바뀌어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던데 뭐 탄핵 각하 기각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골라서 해준 것 같은데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런데 미쳤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관상학 교수가 얘기한 대로 네. 윤석열 관상은 악어 관상이기 때문에 걸른 것도 걸고 싸우면 끝까지 한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네. 극우 유튜버들의 말만 듣고 있다. 이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네. 어제 음. 생일 되니까 케이크는 받고 네. 공수처나 검찰에서 보내는 것은 안 받고 아주 편리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100일만 지나면은 풀린다? 이런 주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과 경찰이 건진법사, 법사폰 잡듯 스승폰만 잡아서 네. 캐보면은 다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애초 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천공 같은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을까요? 뭐 이렇게 이걸 통해서 뭐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볼까? 뭐 그런 생각을 진짜 했던 걸까요? 그분이 그런 분 아니에요? 김건희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서울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할 때 보세요. 무당들이 내 앞에서는 굿을 못해. 내가 더 잘하니까. 아 그리고 이명수 기자 손금 봐주면서 네. 힘이 세네? 여자가 많네? 이게 어떻게 검찰총장의 부인으로 영부인으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이게 완전히 주술국가 왕자 써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알아봤어야 되는데 여기에 속아가지고 대통령 뽑아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부메랑 돼서 업보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자 처음 봤을 때는 진짜 뭐 약간 해프닝으로 생각했지 주변에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거잖아요. 아니 일반적인 상식이 우리 국민 수준이 어떻게 네.
그러한 주술 속에서 살아갔겠느냐 하는데 이게 이제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다 떠나서 주술 속에서 살았든 뭐 어쨌든 계엄을 하면은 뭐 국회도 제압을 하고 총선도 무효화해서 계엄 사령관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진짜로 믿었을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수준 이하의 대통령을 네. 주술 속에서 사는 대통령 영부인을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 국민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업보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네. 내란이 아니다? 통치행위다? 네. 질서를 잡았다? 이것은요 엄연한 내란 아니에요. 계엄법에도 국회는 못 와요. 네.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이 뚫고 들어왔고 계엄군이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네. 다 납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은 엄연한 내란입니다. 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공수처에서도 외국에서도 다 내란 수계라고 하는데 일부 네.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내란이 아니다? 뭐 질서 잡으려고? 소란이다? 이런 궤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네. 똥파리도 셉니까? 절도 행위도 경제 행위입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극우 쪽 사람들 논리를 보면은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데 무슨 권력을 또 찬탈하냐,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는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당연하죠. 대통령이 내란 외유 때는 체포된다 네. 하는 헌법이 뭐예요? 이분들은 네. 소위 배운 사람들이 네. 궤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떠드는 것은 네. 우리가 귀로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 네. 저는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게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그런 저 기사 밑에 제 댓글들 중에 진짜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1분 성폭행은 성폭행이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써놓은 거 보니까는. 그렇죠. 근데 아까 케이크 얘기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기관 소환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지금 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서를 보냈는데 이것도 뭐 안 받고 있고 수치인 부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좀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이 그게 예. 검찰 출신 대통령이 할 짓이냐고요. 케이크는 받고 예. 통지서는 안 받고 선택적 수령인가요? 선택적이고 네. 파렴치하죠. 우리 국민은 마지막이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2년 7개월 대통령을 했으면 깨끗한 모습을 보이려고 해요. 저렇게 궤변과 네. 저런 짓을 하면은 마지막도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듭 공수처에서는 내란 수계로 체포영장 없이 바로 체포해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네. 경호처가 방해를 한다면 경호처 당신들도 내란 방조 공무집행 방해로 네. 처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 뭐 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피하고 버티는 거 보면 약간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빚쟁이가 채권자는 일단 피하고 보자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드는데 좀 그렇죠.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했는데 떳떳하게 임하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뭐 기자회견 비슷하게 해서 얘기를 해놓고 더러운 사람이죠. 추잡한 사람이죠. 그래도 네.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이면 네. 마지막이라도 아름다워야죠. 자, 박근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는 탄핵당하면서도 네. 그래도 국회하고 계속 소통을 했어요. 여기에서 해결해 주라. 네. 그리고 이게 내 책임이다. 네. 최순실한테 한 것도 다 내가 했다. 반성한다. 네.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윤석열은 내란 아니다. 질서 유지하려고
2시간짜리가 계엄이냐? 네. 이런 거 하면은 그때 담화를 발표하면서 딱 하길래 제가 네. 저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김영현 등 주동 세력들에게 준다 했더니 그 담화 발표 후에 네. 김영현이 딱 입을 다물잖아요. 그런데 진짜 네. 미치광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마지막이라도 네. 하다못해 조폭 두목처럼이라도 해봐라. 저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조폭 두목처럼 하라는 거는 뭐 하다못해 어떻게- 조폭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 쓰고 가지 비겁한 짓은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한 사람이 검찰총장 한 사람이 저렇게 비겁하고 추잡한 일을 하느냐. 사람 불쌍 안 하네? 네? 인간이 저렇게 되면 불쌍 안 한 거예요? 사람이 불쌍하지. 그래서 천주교 사제단이 한 우리 광주 대교구 네. 옥시면 대주교님이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사람이 이 모양이냐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지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일정이나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사실은 네. 원내대표단에서 박지원이 하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누가 비난하지 못할 거다. 네. 제가 갑자기 어제 이제 선출이 됐는데 네. 나경원 의원이 네. 박지원이 북치고 장구친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네. 나경원 의원 네. 제발 네. 내란 음모, 내란 숙에 윤석열 편들지 말고 네. 헌법재판소 정상화하는데 들어와서 꽹가리도 쳐라. 꽹가리라도 쳐라.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은 뭐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성립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던데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은 지금 내란 하나 가지고 지금 탄핵 소추서를 보냈는데 탄핵 심판도 당연히 기각되는 걸로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그 뭐 왜냐면 정치 9단인데 정치 8단, 정치 8.5단 정도는 되시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이런 주장을 왜 계속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건 자기가 예.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주장하면 대통령 후보가 그런데 자 네. 성추행 목적 달성해야 성추행 범이나요? 이건 분명한 내란 네. 우두머리예요. 홍준표 시장이 있던 검찰에서도 사법부에서도 모든 언론도 국민도 세계도 이렇게 규정한 것을 대통령 하고 싶어서 그런 네. 얘기를 하면은 홍준표 미래 없다. 저는 그렇게 경고해 드립니다. 사상 최초 대통령 부부의 감옥 생활이 그들의 미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현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네. KBC에 출연해서 오래전부터 윤건희는 네. 큰 집밖에 못 간다. 감옥 간다. 음. 말했잖아요. 지금 현재 네.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도 감옥 가야 되고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4분이 감옥 갔나요? 그렇지만은 영부인과 함께 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사상 최유로 윤건희는 부부가 네. 감옥 간다. 그런다고 한남동 공관처럼 아크로비스타 자기 사자처럼 같이 못 살아요. 별도 방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롯데리아 계엄 모의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무슨 뭐 내란 세트 만들어라 막 이런 냉소 같은 게 쏟아지고 그 대통령의 그 정보사령관 아니에요. 국정원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정보사령관입니다. 군의 네. 사령관들이 전현직이 거기에서 모의하는 것 자체가 네. 딱 윤석열이다. 진짜 바보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빈틈을 파고들었다, 뭐 허허실실이다, 거기 애들밖에 안 가고 거기 앉아서 모의해도 뭐 주변에 아무도 신경도 안 쓸 거여서 오히려 안 가 이런 데서 만났으면 왜 만났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나 네. 전현직 정보사령관은 특별한 사람들은 얼굴을 다 압니다. 실무자 같으면 네. 그러한 곳에서 할 수 있지만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좀도둑들도 네. 동네 편의점 털 때는 개혁을 해가지고 하는데 계획 없이 해가지고 이 꼴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가로서는 천만다행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천만다행이죠. 또 천만다행은 네. 국정원이 홍장원 1차장이 아니었으면 만약에 개입했다고 하면은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국정원 심리전 단장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고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의 명령, 방첩사령관의 협력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란이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홍장원 심리전 단장 이 사람들은 네. 이름 있는 별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뭐 이상한 통치자가 나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시스템으로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진짜 막을 수 있는 정도로 나라가 발전했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거는. 국정원법에는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계엄군이고 경찰이고 네. 젊은 만약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와서 국회의원 보면은 개머리판으로 치고 창으로 찔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경찰도 적당히. 이 사람들이 훌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엄의 우두머리와 적극적인 고위 네. 공직자들은 엄벌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러한 불행을 가져올 수 없도록 네. 만들어주고 이름 있는 별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표창을 하고 네. 특히 젊은 군인 경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